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골드클럽 강재헌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머니투데이 주간신문 1면부터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첫 번째 내용은 정몽구 회장 퇴진 소식이고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하루 만에 확진자가 18명 어제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지수상으로는 포착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코로나 사태가 한 2주 전쯤이었죠. 그때 시장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던 견해를 갖고 있었던 전문가였었는데 반면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단 말입니다. 예. 한 3일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일시적으로 끝날 만한 일은 아니다. 최소한 2~3달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주가 수준이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내성이 강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미국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 연일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한밤에 또 최대치 같죠. 그렇죠. 그런 국내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국내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이슈는 좀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는 좀 연출될 수 있겠으나 시장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 없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대장주인 전기차와 반도체 종목들은 물리더라도 계속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전기차, 반전 여기에 여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주셨는데 테마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치료제가 뚜렷하게 없어서 개인 위생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스크나 손세정제, 품귀 현상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마스크 관련주가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같은 주가 움직임에 따라잡는 건 절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라고 했었으면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그 고점과 저점을 변동성 크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마 2~3주 전쯤에 제가 그 폐렴 관련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이제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 예. 특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조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전고점을 거의 50% 꺾을 정도로 한번 쭉 내려왔다가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따라잡는 전략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가격 기회는 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 한다면은 전 저점보다 더 많이 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을 낮게 잡고 매매하시려면은 그 이후에 잡는 게 좋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따라잡는 전략은 테마주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기사를 통해서 이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측이 불가하는 그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금융당국도 관련 주가의 흐름 모니터링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그 다음은 셀트리온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출 1조 원 돌파,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매출 1조 원 돌파했고요. 최대 실적 찍었다. 영업이익도 매출도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화면 보시죠. 미국에서 트룩시마나 유럽에서는 램시마 SC 출시로 인해서 지난 4분기도 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으로 좀 자세히 실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의 영업이익이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0% 가까이 급증을 한 부분 왼쪽 하단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1조 원 넘었고 영업이익 3,700억 원으로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근데 호실적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동안 눈높이,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요. 거기 충족은 못 됐죠. 그렇죠. 너무나 좋은 실적이고 좋은 기사는 맞습니다만 예. 주가는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일날 발표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온 주가는요. 수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주가가 빠진 이유는 연초에 가이던스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인 거겠죠, 증권사에서. 근데 그 가이던스 대비했을 때는 4분기 실적이 조금 못 미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증가했던 포인트는 있겠지만 현재 주가는 시장에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 끌어놓고 봤을 때 하단에 있는 정도 가격 내려온다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증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3, 40만 원 가야 될 주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조정이 약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 측면에선 분명히 좋은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분명히 담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셀트리온 하단에 매수 의견 찍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바이오 기업은요.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주가 그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호재가 전해지고 있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수의 기업입니다. 항암제 개발사인 이뮤노믹 테라퓨티스 인수 소식인데요. 주식을 356억 원어치 다시 더 취득을 하면서 지분율 38.2%까지 올리고 앞으로는 51%까지 지분율 확보를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고 나스닥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 쪽에 상장시킬 계획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건데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치료제인데 미국에서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글로벌 항암 파이프라인 확대 기대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짚어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있는 항암 치료제라고 한다면 별로 예. 신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미국은 좀 너무 그죠? 아픈 소리를 그렇게 그런 경험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신뢰도의 문제도 있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냥 국내에서는 구충제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약간 농담스러운 얘기지만 미국의 항암제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이뮤노믹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은 발표했는데 나스닥 상장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HLB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시장이 탄탄하고 좋은 나스닥 기업이기 때문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나마 국내에 있는 항암 치료제 회사 인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상으로 봤을 때 임상 2상이 80% 이상 진행된 상황이고 임상 1상 분석 결과보다 5년 생존율이 거의 7배 이상 나왔다라는 내용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일단 기사상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HLB는 제가 관심주로 한 번쯤은 꼭 언급해보고 싶었던 종목인데 오늘 용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오늘도 주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 5%대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죠. 사실 그렇지만은 종가 수준에서 한 2, 3%대 플러스 끝난다고 한다면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 마이너스로 끝난다 그러면은 한 2, 3일 정도는 주가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는 있는 타이밍은 아니고 앞서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 숏 커버링에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더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관점이 있지만은 좋은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분할 매수 접근 잘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이번 소식을요. HLB 관심권에 두고 볼만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콜마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CJ 헬스케어만 남기고 나머지 제약 사업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내용 보시면 자회사인 제약사업부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인 콜마 파마를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 MOU 체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 지금 추정되기로는 7,500억 원 가량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이제 제약 사업은 2018년에 인수를 했던 CJ 헬스케어만 남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재편을 하고 아마 상장을 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거래소에서는 지금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에 대한 묻는 내용이고요. 답변 시간 오늘 오후 6시까지 내용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기사화 됐다는 얘기는 예. 없는 기사를 만들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사항으로 아마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는 나오겠죠. 하지만 스물스물 이런 이슈들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7,500억 규모의 매각 추진이라는 게 쉬운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한국 콜마에는 엄청난 그 호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CJ 헬스케어를 인수할 때 거의 차입금을 9천억 정도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일시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7,500억인다면 차입금 다 갖고 나면은 재무 구조 확 개선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실적 역시도 잘 나왔습니다. 재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꾸준히 탄탄했는데 주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절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제약사업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걸 팔고 나면 화장품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화장품 사업 쪽이 악재가 많잖아요. 뭐 중국 이슈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슈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악재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많이 싸져 그렇죠. 있다라는 그럼요. 관점에서. 네, 그렇죠. 투자라는 게 항상 언제까지 따라잡고 이게 징검다리만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가 삼성전자가 어떤 이슈로 해서 정말 만약에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안 사겠지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고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수했을 때 수익률은 가장 극대화됐던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이 언제까지 안 좋을 수도 없는 거고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의 대표하는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인 것 같고 코로나 이슈는 한국콜마에게는 매수의 기회다. 다만 예.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늘 거죠. 시기가 그렇죠. 문제죠. 항상 개인들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가 급해서 손실 났던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절반 이상 묻어두고 나서 장기적으로 계좌를 회복하는 전략을 쓴다고 한다면은 본 종목들은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분기나 2분기, 한 6개월 이내는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50% 이상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게다가 실적까지 무척 좋았다. 이렇게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콜마랑 홀딩스 둘 중에 하나 보면 어떤 거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 제약바이오만 쭉 다뤘는데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있었고 한국콜마 있었고 HLB 있었습니다. 셋 중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건 뭐라고 보세요? 실제 시장에서 당장 반응이 나올 만한 건 셀트리온인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가격만 조금 내려온다면 저는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예. HLB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 수준이면은 충분히 10%에서 15% 정도의 반등,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한국콜마는 아직 시기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봐야 된다. 길게 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로 놓고 보면 세 종목 다 긴 호흡으로는 괜찮은데 셀트리온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HLB 그리고 지금 말고 조금 더 후에 한국콜마까지 담아가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골드클럽 강재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